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란이란 사람이 어느 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란 사자가 와서 이란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문을 닫고 밖에 있었던 게 미국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몽둥이로 이란을 때린 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완전히 코너에 몰려버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왜 공습을 했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또 많이 들었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많이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어렵다. 휴전은 아주 단기간의 안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얼마든지 다시 확전의 가능성이 있고. 가장 큰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란이 사실 코너에 몰렸어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6월 13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적극적으로 공습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란이란 사람이 어느 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란 사자가 와서 이란을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문을 닫고 밖에 있었던 게 미국이었는데 이제 6월 21일 날 미국이 공습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몽둥이로 이란을 때린 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완전히 코너에 몰려버린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지금 이제 이란은 제공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많은 탄도미사일 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5, 6개 이런 미사일 요격 체계를 작동 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한 3분의 1? 많아야 3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군사적으로 대응할 카드가 계속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제공권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란은 계속 코너에 몰리고 또 한 가지로는 단순히 군사시설, 핵개발시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란의 정권과 연계된 시설을 때렸고 또 한 가지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정권 교체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뼈 아픈 거죠. 만약에 잘못해서 정권 교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을 경우에는 야 이건 정말 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혁명 공화국이 탄생된 지 가장 최악의 시기를 맞은 거죠,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제 휴전 합의에 다다른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과 이제 중동 모 국가의 중재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뭐 12시간씩 각기 이제 뭐 군사 행동을 중단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미사일 방어망도 있지만 집집마다 방공호라든가 대부분의 건물이 사실 이제 건축법상 방공호를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이 잘 돼 있어서 보통 이제 시민들이 한 30초 이내에 다 방공호로 대피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란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망자가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부상자는 좀 있지만 사망자는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이제 민방위 체계와 방공호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피해는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휴전하기로 합의해놓고 탄도미사일을 쏴서 이란 땅에 떨궜으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란도 아니 그게 아니다 막 이런 이제 변명도 되고 막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극대노를 했죠. 정말 영어로 욕까지 하면서 했는데 사실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거는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에 나선다 그러면 단순히 이 뭐 핵시설, 군사시설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을 쪽집게식으로 폭격할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란이 좀 자제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서로 지금 휴전의 기본적인 틀은 합의를 한 상황인데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제 휴전 합의 후에 이걸 잘 지키느냐 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일단 군사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했지만 추가적인 협상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협상에서 과연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된 특히 이거를 어떻게 저지할 거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핵 협상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협상을 통해서 이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핵 개발을 안 하겠다는 약속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 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사찰을 받겠다라는 이런 약속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협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후에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휴전은 어떻게 보면은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휴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핵협상 과정이라던가 이란의 여러 가지 합의 이행 부분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또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시간의 일종의 평화가 왔다. 하지만 이후에는 또 다른 군사작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유가라던가 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다 하면서 다시 다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와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원유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내에서 지금 뭐 셰일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이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의 영향으로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의 여러 가지 이런 충돌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의 반대가 많았다라는 게 미 언론에서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왜 공습을 했을까? 이번에 공습 과정을 보면 미 공화당 내의 전통적인 개입주의자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또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많이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어렵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사실 이제 공습이 하루 만에 끝났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사실 비슷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장기간의 군사작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단타로 치고 빠지는 식의 군사작전은 심사숙고껏 하지만 장기적인 군사작전은 미국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동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휴전은 지금 성립된 휴전은 아주 단기간의 안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제 향후 추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확전의 가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제 추가적인 핵 협상을 뭐 미국이랑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서 얼마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축 우라늄 이런 것도 이제 그만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핵 개발과 관련된 인력들도 더 이상 투입을 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하겠다. 또 한 가지로는 아마 이것도 이제 핵 개발만큼 큰 부분인데 탄도미사일 수량이라든지 사거리 제한도 잘하면 미국이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봐야 되는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추후 핵협상이 과연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될지 이게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러면 또 다시 또 미국이 군사개입 어쩌면 또 하루 사이에 공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외교적 압박이 이제 아마 병행이 될 겁니다. 그게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이제 군사적인 행동도 이렇게 깜짝쇼 형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사실 이제 이게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뭐 완전한 종전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 노벨 평화상 원한다는 얘기 많이 있었어요. 이제 잘 보시면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뭐 24시간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물론 이제 미국이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왜 그럼 노벨 평화상까지 노려볼 수 있냐, 미국이 냉전이 끝난 뒤로 지금까지 중동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 걸림돌이 뭐였냐? 이란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란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잖아요. 이란만 만약에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중동의 평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란의 우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헤즈볼라, 뭐 하마스, 지금 뭐 시리아도 지금 바뀌었고 후티 반군 다 위력이 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중동 다른 국가들의 사이가
정상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동 평화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이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란의 세력이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그 전에 몇 가지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시하는 게 그겁니다.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공화당은 조금 성격이 다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전에 이제 빈살만이 사우디에서 집권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약간 이제 치부를 캐낸 사우디 기자를 튀르키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납치해서 암살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막 중단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 보면 awesome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일기 행정부 때도 사실 이제 빈살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심플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이제 빈살만이 거의 뭐 수십 조에 달하는 미국 무기 사기로 약속을 했고, 이번에도 사실 이제 이번 공습 전에 사우디에서 대규모 그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세미나도 열었고, 사실 관계가 좋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 빈살만의 욕심 중에 하나는 사우디가 세계적인 외교 영향력을 발휘하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잘 보시면 사우디가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그런 협상의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빈살만을 신뢰한다. 중동에 있는 여러 지도자 중에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죠. 우리나라하고 크게 영향은 없는데 그거죠.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해라. 지금 잘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너희 나라 물건을 많이 사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미국에 와서 물건을 만들어. 그래서 사실 이제 관세 전쟁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관세를 안 물으려면 미국 가서 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 트럼프 빈살만의 관계에도 보여지죠. 그러니까 빈살만은 어떻게 보면 돈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를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특히 미국의 인정을 받으면서 세계적 국가로 만들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죠.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미국 기업에 투자되는 거는 미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중동이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도 어쩌면 중동 같은 격변의 시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2027년에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북한이 지금 이국가론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뭔가 우리와 지금 직접 협상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더 바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자칫 소외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이끌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국제 정세가 지금 역동적으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떠먹여주는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운영 중인 대영제국 채널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